안녕하십니까, 옹타코입니다. 방금 한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하고 가셨고, 결국은 저희 학원에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저랑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인상이 깊은 학부모님이셔서 선행을 안 시켰대요. 선행을 안 시키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생각보다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한다. 라고 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애 테스트도 보고,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요. 아이 상태가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안 되어 있다. 계산력은 계산력이지만은, 애초에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조차도 없고요. 이 문제가 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캐치가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께 여쭤봤거든요. 선행을 안 시킨 거는 잘하셨다. 이거는 학부모님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 할 게 아니다. 그러면 선행 안 시킨 대신에 혹시 어떤 식으로 자녀의 공부에 관여를 하셨고 이 아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혹시 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냥 놀게 했다 이겁니다. 아이가 원하면 공부를 시키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시켰대요. 거기서 제가 이제 머리에 띵 한 거죠. 제가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애가 당연히 원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공부를 언제 원해서 스스로 하겠습니까? 어른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이나 TV에 유명하신 일타 강사님들께서 선행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놀면서 그리고 그 노는 와중에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부모가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둘째 치고 선행 안 해도 된다던데요 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선행을 안 시킬 부모님이시라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시켜줘라. 선행 안 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적어도 이것은 건드려줘라. 라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하면 저도 학원 안 보낼 것 같습니다. 선행은 안 시키겠지만은 대신 선행을 시키기 위한 준비는 시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고등학교 때 넘어가게 되면은 입시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씨를 뿌릴 거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씨를 뿌릴 거고 그리고 물도 부을 거고 영양제도 주면서 자라나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흙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을. 우리 자녀들을 영양소, 양분이 있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정말 비옥한 그 흙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스팔트로 뒤집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있던 거예요. 아스팔트에 백날 씨를 뿌려보세요. 자라날 수 있는가? 잡초만 나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부를 하기 위한 그 싹을 틔우기 위한 그런 상태로 아이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그냥 냅둔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 릴스라든지 친구들이 보는 것들, 친구들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스팔트처럼 애들이 뒤집히게 된단 말이죠. 덮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선행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면 딱 이것만이라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집 정리를 좀 시켜줘야 돼요. 본인 방, 본인이 쓰고 있는 구역에 대한 청소와 그 다음에 정리는 매번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진짜 싫어할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이 진짜 싫어할 거거든요. 이걸 왜 시키냐면 내가 쓸 것과 안 쓸 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쓰지 않을 걸 내가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주 쓰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까이 둘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냅두세요. 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아니까 냅두시라고 그냥 이러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태도가 공부할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부할 때는요, 수학, 국어, 영어 할 거 없이 정리가 기본이에요. 이 문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쳐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오케이, 너 빠져. 내가 알고 싶은 핵심 부분은 이거야. 내가 스스로 이걸 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의 시작이 저는 방청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방청소가 제일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가끔씩 하는 방청소 말고요. 매번 매주, 매일 내가 살아갈 때 일정한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당장 공부에선 티가 안 나더라도요. 사회생활 할 때는 정말 티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방청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거라서 한번 습관하기 좋은 딱 초등학생들 그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생까지도 괜찮습니다. 중학생까지도 괜찮으니까 방청소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럼 집안일까지 다 시켜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본인이 쓰는 구역을 정리하고 정리정돈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습관 이게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 와이프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이 이제 뭐 돌려서 얘기하는 거가 좀 있어가지고, 데이트할 때는 조금 이게 힘들긴 했지만, 요즘은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바로 알 것 같은데, 지역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요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것을 표현할 때, 내 정확한 감정과 내 기분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빠서 애들을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서 책이나 이런 것들 던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은 그 선생님이 시킬 때마다 막 책상을 쾅쾅 치는 아이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스스로 삭힌 다음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써. 선생님이 시키는데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이걸 왜 해야 될까요? 혹은 선생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좀 짜증을 냈는데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주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아우 너 그랬냐고. 너가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던지고 막 쾅쾅거리고 이러면은 공부를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타인과 대화하면서 풀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모님이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이거 공부에 굉장히 저는 큰 요소가 있다고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 스포츠 채널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테니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전 테니스 경기를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점수가 막 10점, 15점씩 올라가. 보통 1대0, 2대0, 3대0인데 테니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15대 15, 30대 40, 30대 4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천천히 보면서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볼래, 네가? 어렸을 때 그 마음으로, 그냥 얘기해주면 되지. 이 마음이었는데, 저는 이 태도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실제로 성적을 올리는데도, 나중에 뭐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봤어요. 테니스 경기를. 재미도 없는 거를. 근데 규칙이 보이는 거예요. 동점인 상태에서 계속 2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세트 점수를 안 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엄마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안 되더라. 2점 이상 차이 나야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제서야 이제 듀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듀스일 때는 2점 이상 차이가 나야만 점수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재밌는 거죠. 성취감도 있고. 골프는 어때요? 골프는 마이너스, 타수를 줄이는 경기잖아요. 마이너스 점수 되면 될수록 유리한 건데, 어릴 때 제 입장이 이해가 안 가죠. 축구는 1대0, 2대0, 3대0인데, 골프는 1등이라는데 마이너스 17이야. 1등인데 마이너스 10이야. 쟤네가 왜 1등인지. 처음엔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점수를 깎여야만, 마이너스 점수가 나야만 1등이구나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타수가 줄어야 되는 경기다. 한 홀을 갈 때 몇 개의 뭐 타수가 있는데 그 타수를 뭐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부모님들은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에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해줘야 되는데 그냥 놀아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놀아야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연예인 어떤 아들 보면은 서울대 간 아들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그 연예인 아들 보니까 주말에는 막 놀으라고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평상시 아들이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놀으라고 부모님이 막아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너무 놀고 있으면 부모님이 좀 간섭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학습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은데 선행학습만큼의 맘먹을 만한 그런 준비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행은 반대예요. 선행을 할 거면은 1년치만 딱 그것만 선행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집안 아이라고 하면은 선행에 대한 목숨을 걸기보다는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공부하기 위한 태도를 준비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쪼록 지금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라든지 좀 어린 초등학생들을 이제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홍타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